오늘 제가 좀 짧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은요, 최근에 중국에서도 그 비터비 중국어로 비트코인을 비터비라고 부릅니다. 비터비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많이 높아졌습니다. 여러분들 그 인터넷 기사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, 중국에서 갑자기 최근에 검색어 1위에 비트코인이 올라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안 그래도 2017년 이후에 이제 2015년, 2016년, 2017년 소위 P2P 열풍이라고 해서요, 여기 중국에서 소위 코인 열풍이 한번 엄청나게 불었었거든요. 그것 때문에 이제 이 P2P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있었는데, 이제 중국 금융당국이 코인 거래소를 다 폐쇄하게 만들고, 또 이 코인 거래 자체를 암호화폐 거래를 전부 다 불법으로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지난 한 몇 년간 많이 잊고 있었습니다.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암호화폐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기억 속에서 사라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,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 많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중국인들도 이제 관심사에 올라오게 된 거죠. 네.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여기서 현지의 중국인들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해보니까요, 사실상 지난번 이 P2P 열풍, 소위 암호화폐 열기가 1차적으로 그때 엄청나게 일어났을 때,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벌었던 소수의 사람들도 있겠지만,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P2P 열풍 때문에 돈을 잃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도요, 이 P2P에 아마도 P2P 사기였겠죠. 당시에 이제 사기 코인이, 스캠 코인이 굉장히 많이 이곳에서도 많이 발행이 되면서 죄송합니다. 아마 그 사기 코인에 휘말려 가지고요, 돈을 잃은 분들이 꽤나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상당히 좀 큰 액수를 돈을 잃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참, 이게 당시에 P2P 열풍이 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손실을 봤을까라는 그런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게 사실상 코인 열풍이라는 게 좀 무서운 면이 있어요. 이걸 과연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할 것인가. 그냥 옛날 16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광풍과 같은 오늘날 현대 사회에, 그것도 고도로 디지털화되어 있는 이 디지털 사회에서의 어떤 하나의 버블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, 아니면 급속도로 디지털화되고 있는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피해갈 수 없는, 우리가 좀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그런 하나의 환경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, 굉장히 이 부분은 참 많은 분들이 고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지난 몇 년 동안 저 역시 그건 마찬가지였습니다. 이 광풍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, 암호화폐 열기를, 이 크립토 시장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.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명칭은 가상자산이라고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하죠. 근데 이제 우리는 익숙한 용어가 코인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. 이 코인이라는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, 암호화폐는 크게 코인과 토큰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,
요걸 조금 나눠서 두 개념을 설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열기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. 이 코인이라는 거는요, 좀 더 정확한 개념으로 보자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트론과 같은 이 메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을 말하는 겁니다. 그리고 토큰이라는 거는요, 바로 이런 메인 플랫폼 블록체인 위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구사할 수 있는 사업적 성격의 체인들을 바로 토큰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토큰은요,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을 발행하기 힘든 스타트업들이 주식 발행을 대신해서 오히려 쉽게 좀 사업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서 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코인은 사실상 토큰은 사실상 보상적 성격이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. 그래서 어떤 회사가 뭐 이렇게 걸음을 많이 걷는 뭐 헬스케어 사업을 하는 회사가 스타트업이 뭐 하루에 몇 보를 걷느냐에 따라서 토큰으로 보상을 주는 그런 회사들이 실제로 있어요. 그런 앱들도 실제로 있고요. 들어가서 사실상 그 앱을 우리가 구동을 해보면 뭐 1000보 이상 걸었을 때, 3000보 이상 걸었을 때, 5000보 이상 걸었을 때, 뭐 10,000보 이상 걸었을 때 토큰을 뭐 1개, 2개, 3개씩 이렇게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해주는 그런 앱들이 있거든요. 이제 일종의 스타트업들입니다. 그런 식으로 사업을 구사하는 방식으로 보상적 성격, 이제 이런 보상책을 미끼를 던져야 이제 이 회사의 사업이 활성화되고 또 홍보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상적 성격으로 토큰을 발행하고 뿌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비트코인과 같은, 이더리움과 같은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메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순수한 암호 화폐, 그것을 우리가 코인이라고 부르고, 그 이외에 좀 이렇게 증권형 토큰으로 발행을 하고 있는 그 스타트업들, 그 기업들의 발행하고 있는 코인인 바로 이 토큰은 우리가 좀 구분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,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건 일종의 하나의 지금 커다란 토큰 경제를 이루고 있거든요.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최대의 그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로 이 업비트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지금 이제 코인 불장이 왔기 때문에 엄청난 거래량 때문에 일일 거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, 어쨌든 엄청나게 규모가 커져버린 이 토큰 경제를 대변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최근에 업비트의 일일 거래 규모가 14조 원이 넘어섰다고 합니다. 이건 뭐 코스피, 코스닥을 넘어서는 그런 거래 규모라고 봐야 되겠죠. 그만큼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난 규모로 커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. 그만큼 이 토큰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수많은 토큰들을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이 현상을 이해를 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제가 오늘은요 이렇게 뭐 중국에서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, 하지만 지금 뭐 암호화폐 거래소도 없고 또 뿐만 아니라
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모든 그 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다 차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코인 거래를 할 수 있는 길들은 다 막혀 있다. 하지만 최근에 홍콩을 중심으로 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그런 그 개방 상황이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죠. 그래서 홍콩을 아마도 암호화폐 거래의 하나의 어떤 허브로 삼을 그런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홍콩의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성장하느냐를 우리가 좀 더 지켜보게 되면은 아마도 전체 중국에서의 어떤 암호화폐 시장 규모,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토큰을 발행하는 토큰 경제,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중국 금융당국이 허용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쭉 설명드린 것처럼 증권을 발행하는,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대신해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그 기업 자금을, 사업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좋은 방법으로 토큰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아마도 중국 금융당국이 이 부분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머니 에세이였습니다.